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가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거치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무려 1,00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었는데 네. 그 사이에 나랏빚도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부터 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가 883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802조 원보다 한 81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적자성 채무라는 게 있으면 다른 종류의 채무도 있는 겁니까? 네, 이 국가 채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이제 외화자산, 외국한 평형기금과 이제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등 이제 대응 자산이 있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이 첫 번째로 금융성 채무와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없거나 이제 부족해서 세금 등으로 재원을 이제 상환해야 하는 이 적자성 채무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적자성 채무가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되는 빚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생하는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인데요. 네. 내년에 한 국가 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결국에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죠. 내년 이제 일반 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만 해도 86조 7천억 원입니다. 네. 당초 작년 국회에 이제 제출한 2023년부터 2027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상 규모인 64조 6천억 원보다 증가를 했고요. 네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예. 이 적자성 채무는 2015년에 330조 8천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에 2019년을 보면 407조 6천억 원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서 올해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2027년에는 1,024조 2천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였는데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이제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정부의 총 지출이 총 수입을 웃도는 이상 이 적자가 쌓여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적자성 채무 말고 금융성 네. 채무는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금융성 채무 같은 경우는 올해의 경우 393조 원으로 작년 400조 3천억 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예. 금융성 채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서 추가로 그러니까 빚을 지거나 재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한 평형기금을 이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좀 상환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393조 원에서 이제 0.2% 늘어나는데 좀 그칠 예정이고요. 네.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필 이 질이 더 나쁜 적자성 채무가 네. 규모도 많아지고 비중도 커지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적자성 채무를 갚으려면 국채를 더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자 비용도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네, 이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년 이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가 25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공자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인데 일명 이제 공공기금의 저수지라고 불립니다. 네. 다른 기금의 어떤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돈을 빌려주는 총괄 계정 역할을 하는데요. 네네. 이 공자기금의 국고채 이자액만 2026년에는 28조 원, 2028년에는 32조 7천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채무가 늘어나서 외부 이게 의무적인 지출이 확대하면서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재정 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 관리 등을 통해서 이 적자성 채무가 일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국가 채무 관련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재계 총수들 추석 연휴에도 하반기 경영 구상. 재계 총수들이 추석 연휴 때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겠죠. 맞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와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영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재계 총수들도 이 추석 연휴에도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보면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 사업장 방문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 회장은 그동안 이제 설과 추석 등 연휴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서 현지 사업을 점검을 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왔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 CEO들과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었고요. 앞서 올해 설 연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삼성 SDI 공장을 찾아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현지 시장 반응을 또 살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이제 중동 3개국을 찾기도 했었고요. 네, 삼성은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로 돼 있고 다른 재계 총수들은요?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SK그룹의 연례 행사 중 하나인 CEO 세미나가 다음 달 예정인 만큼 이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AI, 블록체인 구축 등의 현안도 점검할 전망이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경제사절단 동행 시에 이제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이제 주재하는 만큼 양국의 어떤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연휴에 특별한 일정 없이 국내 머물면서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 공장 가동 상황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LG그룹은 어떻게 되죠?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한 뒤에 하반기에 경영 현안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소위 ABC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4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네. 다 같이 모이는 자리도 마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추석 연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아까 말씀드린 4대 그룹의 총수가 동행할 전망인데요. 네. 체코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원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를 또 모색할 전망입니다. 이 4대 그룹 총수 이외에 이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추석 때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한화 임팩트를 비롯해서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한화 자산운용 등 7개 계열사 대표 이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지금 내년 사업 구상에 좀 집중할 전망이고요. 예.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에서 한화 임팩트 투자 부문 대표까지 맡게 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과 투자처 발굴을 이번 추석 연휴 때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챗 GPT 개발사 오픈 AI 매출 20억 달러 돌파. 네,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주역답게 이 오픈 AI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오픈 AI의 연간 매출이 지금까지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네네. 오픈 AI의 작년 연간 매출은 16억 달러로 올해 연말까지 지금 4개월 앞준 시점에서 이미 이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픈 AI는 올해에는 작년에 2배 이상인 매출 34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오픈 AI의 주 매출은 월 20달러의 챗 GPT 구독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올해 1월에는 월 20달러의 AI판 앱스토어를 또 출범한 바 있고요. 네. 현재 챗 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억 명에 달하는데 이는 1억 명을 돌파한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9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챗 GPT 판매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 흑자 전환은 못 하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픈 AI가 AI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지금 매출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네. 오픈 AI가 매년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추정치에 따르면 지금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이는 올해 이제 연간 매출 목표치의 2배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로운 AI 모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또 투입이 되고 크게 늘어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비용의 상당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 300명 안팎에 달했던 이 오픈 AI 직원 수가 1,700명을 넘겼고 그 중에 이제 80%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 챗 GPT 출시 이후에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오픈 AI는 2019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13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 네. 최근에 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 펀딩에는 기존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과 AI 칩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까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픈 AI가 더 많은 투자를 모색하면서 회사 이제 구조에도 더 많은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제 2015년에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오픈 AI는 챗 GPT를 개발한 영리법인을 영리법인 이사회가 이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네네. 이에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이 정작 이 의사 결정권을 이제 갖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에 아직 새로운 구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픈 AI가 어떤 새로운 자금 조달 논의의 하나로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만큼 새 투자도 열심히 집행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픈 AI는 AI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논의 중인 프로젝트 유형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과 터빈과 발전기를 통한 에너지 용량과 이제 송전 증가, 반도체 제조 확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요. 미국과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오픈 AI는 이게 미국에서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AI를 더욱 발전시키고 AI 이점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장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